한국으로 돌아간 준호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오스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10년 전 한국으로 시집간 딸을 찾습니다. 라오스 산골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 준호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딸의 이름, 대략적인 나이, 결혼한 시기, 마지막 연락이 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을 담은 것입니다. 혹시 말리 씨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300회. 2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500회. 댓글은 몇 개 없었고 대부분은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저에게 국제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발신자 부담으로요. 할머니, 아직 소식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찾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단순히 영상만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라오스와 한국을 오가며 딸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먼저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전 기록이요? 죄송하지만 그건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당시에는 전산화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시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준호는 좌절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정보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지 않는 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는 건 어떨까요? 비자 발급이 문제입니다. 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방문 비자로는 오래 체류할 수 없어요. 혹시 딸을 찾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준호는 이주 여성 인권 단체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도망을 가요. 그러면 신분증도 없이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죠. 불법 체류 상태가 되니까 더욱 찾기 힘들어요. 게다가 본인들도 두려워서 나타나지 않고요.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리 씨도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닐까? 준호는 매일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관련 기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답장이 없거나 와도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준호의 친구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야, 너 요즘 그 일에 너무 빠진 것 같아.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할머니한테 약속했어. 말리 씨를 찾겠다고.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어. 그래도 현실적으로. 현실이 뭔데? 현실이라는 핑계로 포기하는 거?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돼? 평생 딸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시라고?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찾을게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준호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찾을 수 있을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한 달 동안 조사했습니다. 옛날 기록을 뒤지고 주민센터를 돌아다니고 결혼중개업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말리라는 이름의 라오스 여성이 10년 전 경남 지역의 한 남자와 결혼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주소지 이전 기록이 없어요. 남편 쪽도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깊이 조사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을 가능성은 50% 정도입니다.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쓴 돈만 해도 적지 않았어요. 더 쓴다고 해서 반드시 찾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주세요. 그날 밤 준호는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조금 실마리를 찾았어요. 말리 씨가 경남 쪽에 살았던 기록이 있대요. 정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소재는 아직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준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이가 제 딸을 찾아주고 있어요. 돈도 안 받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저에게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냐며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냐며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착해서 그렇다고 그 청년은 마음이 착하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준호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닭이 낳은 알을 모았어요. 제가 캔 약초를 말려서 팔았습니다.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100 정도 됐어요. 저는 준호가 전화 왔을 때 그에게 물었어요. 제가 가진 돈이 있는데 준호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할머니, 저는 $1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그 돈은 할머니가 말리 씨를 만났을 때 맛있는 거 사주시는데 쓰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아무 혈연도 없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저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준호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말리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냈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수소문했어요. 그런데 이웃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집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고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 외국인 아내를 데려왔는데 막대하더라는 이야기, 외국인 아내를 볼 때마다 불쌍했다는 이야기. 준호는 어느 아주머니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 여자가 안 보이더니 남편도 사라졌다고 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서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준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리 씨가 한국 와서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준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난색을 표했어요. 10년 전 일이고
신고도 없었으면 저희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종 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오세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준호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한국에 오셔야 해. 할머니가 직접 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호소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 일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준호는 다시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라오스에 계신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요? 네, 딸이 10년 전 한국으로 시집 왔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 방문 비자로는 30일밖에 체류할 수 없고 그 기간 안에 딸을 못 찾으면 돌아가셔야 해요.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도적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범죄 피해자라든지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준호는 이주 여성 인권 단체와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류를 준비해 줬어요. 말리의 실종 정황, 가정폭력 의심 증언, 이웃들의 진술서. 모든 것을 모아서 인도적 목적의 긴급 방문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반려됐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준호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모았어요. 탐정 보고서, 이웃 증언 녹음, 옛날 사진. 두 번째 신청도 반려됐습니다. 준호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정치인의 도움을 받는 것. 준호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도와주세요. 의원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니까요. 의원의 도움으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재검토가 들어갔고 이주 여성 단체에서도 지원 서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3개월 후 비자 승인이 났습니다. 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피자가 나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실 수 있어요. 제가 비행기표도 보낼게요. 정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할머니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실체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평생 마을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먼 곳이 읍내였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간다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말리를 꼭 찾으라고 했어요. 그들은 나와 말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너무 컸습니다. 건물이 산보다 컸어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많았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길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다행히 준호가 미리 공항 직원이 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준호의 도움으로 공항 직원이 저를 안내하기 위해 마중을 나왔어요. 저는 공항 직원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다녔어요. 비행기에 탔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큰 게 하늘을 날아?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제 배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나요? 끝없는 구름, 푸른 하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말리도 이 길을 갔구나. 이 하늘을 보며 갔겠지. 그 생각을 하니 딸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은 라오스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수화물을 찾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저는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드님,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랑 같이 말리 씨 찾아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저를 차에 태우고 숙소로 데려갔어요. 가는 길에 본 서울의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높은 건물들, 수많은 자동차들,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은 거리. 할머니 놀라셨죠? 네, 이게 딸이 살던 곳이군요. 네, 맞아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딸을 어떻게 찾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렌터카를 빌려서 저를 태우고 말리가 마지막으로 살았다는 경남 지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그곳까지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은 정말 좁은 땅에 모든 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의 산골과는 달랐어요. 집들이 더 견고하고 길이 더 넓고 전깃줄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민센터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10년 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외국인 여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뒤적였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정도 오래된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든 직원 한 분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외국인 여자. 아, 그지. 혹시 골목 안쪽에 있던 낡은 단층집 말하는 거예요? 네, 맞을 것 같아요. 거기 주인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어요. 대문은 녹슬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여기서 살았구나. 준호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0년 전에 이 집에 살던 외국인 여성 기억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외국인? 아, 그 라오스에서 온 여자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기억하죠. 불쌍했어요, 그 여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편한테 맞았어요. 자주요. 제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자 준호는 저에게 통역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밤에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퍽퍽 하는 소리랑 울음소리. 저도 무서워서 신고는 못했어요. 남의 집일이니까. 그 후로는요? 한 6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구급차가 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다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빚이 있었나 봐요. 그럼 그 여성은요?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딸이, 제 말리가 매일 맞으며 살았다니.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겨내야 해요. 아직 말리 씨를 찾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눈물을 닦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딸을 찾아야 해요. 준호는 경찰서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형사를 만났어요. 준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검색했습니다. 말리. 라오스 국적. 10년 전. 형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있네요. 기록이 있어요. 정말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좀.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남편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도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형사가 화면을 더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도주하기 직전 부인을 담보로 넘겼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담보요? 네, 인신매매죠. 빚 대신 사람을 넘긴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담보로 넘깁니까? 어떻게?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불법이죠. 범죄예요.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럼 제 딸은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형사가 더 검색했습니다. 남부의 한 염전으로 넘겨졌다는 정보가 있네요. 그런데 그 염전 주인도 현재 도주 상태입니다.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혐의로 수배 중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염전. 소금 만드는 곳.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곳. 제 딸이 거기서 노예처럼. 할머니, 준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찾아야 해요. 말리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찾아야죠. 찾아야 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중대 범죄예요. 저희가 수사할 겁니다.